고양시의 주요 소식을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가 5곳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모두 덕양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감지구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양시의 과실행정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창릉 신도시 자족용지를 줄여서 주택을 건설한다라는 국토부의 발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GTX 대곡역과 킨텍스역 문제는 접근성이다. 자, 어떤 소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양 행주문화제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행신동의 더 자인병원이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문제 계속 이제 뜨거운 이슈인데요. 현재 고양시가 추진 중인 630톤 규모의 고양시 자원그린 에너지파크 후보지가 5곳으로 압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대상지 5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보를 모두 입수해서 이번에 기사로 발표를 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모두 덕양구라고요. 고양시가 지난 8일에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는데요. 토지주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13곳의 소각장 신청 부지가 있었잖아요. 이곳 중에서 이제 5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곳으로 압축한 기준이 뭐냐? 주민 동의율 50%, 즉 과반수를 넘는 지역만 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지역은 쉽게 말해서 주민 동의율이 50%가 안 됐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5곳이 이제 압축이 되었고, 아울러 이제 선정위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21개의 세부 평가 기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 5곳의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제 우선 보광사 인근 벽제동이죠. 그 다음에 고양동 운동장 인근, 네. 여기는 이제 좀 부지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곳 모두 이제 후보지로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인근, 여기도 대자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일산 IC 인근의 내곡동 지역, 이렇게 5곳이 후보지로 추려졌습니다. 이 내곡동 제외하면 고양동, 통일로 쪽 이쪽 인근이네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 고양동 통일로 지역이 다들 잘 아시지만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좀 기피시설 밀집 지역이잖아요. 소각장 후보지 4곳이나 지정되면 이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무슨 기피시설 밀집 지역이냐, 이렇게 몰아주기식이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책위도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면 입지 선정 절차를 너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달 내로 이제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을 진행을 한 뒤에 30일 이 마지막 회의에서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이달 말에 사실상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라는 거고, 1등이 선정되고 2, 3등은 거기에 대한 약간 대안 정도의 개념인 것이지, 사실상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목적도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상 이번 5월 마지막에 거의 실질적으로 최종 후보지가 지금 결정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근데 이 소식을 아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입지선정위원회, 이 인원이 17명인데 자, 이분들에게 이렇게 딱 맡기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사실 많았잖아요. 소각장 필요성에 대한 사전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덜컥 이제 소각장 필요하다 630톤 규모로 짓겠다 그러면서 토지주 공모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입지 후보지를 1차적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폐기물 촉진법이라고 하는 이제 관련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취지에 애초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네. 게다가 이제 해당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순서대로 보면은 1차 후보지들을 선정한 이후에 뒤늦게 이제 이 대표들을 모집한 건데, 이걸 두고 사실 위법성 논란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공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알리고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행정 절차가 이거 주민들한테 떠넘겨버리고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 내부에서도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30여 년 전에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지어진 일산 열병합발전소 어딘지 아시죠? 곡산역 바로 앞에 사진으로 보시는 바로 이 시설입니다. 일산 열병합발전소가 내구 연한 30년을 이제 맞아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천연가스 LNG 연료 방식, 설비 용량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을 최신 환경 설비로 이렇게 업데이트한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자,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시설의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개요를 보면은 현 부지 면적이 한 45,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발전소 기기가 2개가 있는데 네. 1발전소 600MW, 2발전소 300MW 요 시설을 이제 대체하는 발전소를 각 450MW 두 곳으로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무슨 10년이나 걸리나 싶었는데 계속 이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LNG 연료를 활용한 발전 방식은 그대로 가져가되 전옥스 버너, 그래 하이브리드 배경 방지 시설, 최신 그 환경 설비들을 도입을 해서 오염 물질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도 역시 화석 연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제 동서발전 측에서는 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발전 효율이 10% 정도 증가하고 그리고 연료 사용량이 26% 감소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그 오염 물질과 관련해서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가 각각 70% 20%씩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제 환경단체 측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네. 박평수 고양 기후위기 비상행동 상임대표의 말을 빌리자면요, LNG가 이게 마치 청정연료인 것처럼 저희도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홍보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관련 보고서나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이 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 그리고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작지가 않다. 완전 폐쇄가 어렵다면은 적어도 이제 발전 시설 규모를 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 그만큼 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지금 끝난 시설을 이제 새로 짓겠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이 완공되면 또 30년을 그대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겠죠. 예, 지금 규모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필요한 전력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좀 필요한 단계인 거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사업 설명회도 있었다고요? 사업 추진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주민 보상 방안들 위주로 사업 설명이 진행됐는데요. 지금 발전 가동률이 16% 정도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발전 측에서 직접 밝혔는데 이게 발전 특성상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고 중단할 때 아무래도 이게 녹스나 이런 오염물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률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오염물질 문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16% 가동률밖에 안 되면은 사실 네. 굳이 유지할 필요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데 다만 이제 동서발전 측에서는 이게 16%밖에 가동 안 된다고 해도 이게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열 공급도 같이 하는 시설이다. 전력 효율이 올라갈수록 열 공급은 떨어지게 되는 뭐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가동률 낮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그만큼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축소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전환도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연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 계속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전력 공급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LNG 발전이 지금 현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고양신문에서도 조금 공부하면서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벽제동 모감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고양시가 시행사의 관련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고양시가 과거 2019년도에 요 네.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2017년
요 시행사인 A사와 고양동 모감지역 지역주택조합 간의 공동주택 용지 매매 계약 사실을 그때 이제 고양시가 사실 알게 된 걸로 이게 파악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치를 취하거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면밀한 추가 검토나 시행사가 조합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아니면 이제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도시개발법상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하거나 더군다나 이제 선수금 챙기거나 이거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모감지구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때 사전에 이걸 알았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사실 고양시는 그동안 시행사랑 조합 간에 이렇게 뭐 계약을 했는지 여부가 민간 간의 계약이라서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파악하느냐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일부 그 책임이 인정이 된 것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어떤 적극적인 시의 행정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사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을 경우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합 측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동환 시장에 대한 직소 민원도 넣고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행정 조치를 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이날 또 담당 과장이 나왔어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사에 대한 회계 검사를 즉각 시행하겠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릉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또 이번 3기 신도시의 특징이 그 안에 이제 자족용지를 많이 확보하겠다 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족용지가 축소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의 가장 큰 고민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의 주택 물량을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집 지을 땅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3기 신도시의 공원, 녹지, 자족용지 비율을 줄여서 추가로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 작년에 발표된 926 주택 공급 대책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법으로 3기 신도시에서 계획했던 물량보다 3만 가구 이상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창릉 신도시 역시 애초 계획보다 10% 그러니까 한 3,500세대 정도 추가 공급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 자족용지가 줄어든다는 거는 고양시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소식일 것 같은데요. 창릉 신도시의 핵심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뭐 이렇게 홍보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마치 스스로를 부정하듯이 주택 공급에만 급급해서 자족 기능을 낮추는 이런 신도시를 만든다면은 고양시 전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우려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3기 신도시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은 이게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창릉지구 또 주변의 여러 비상 대책위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대표적으로 덕양연합회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수 그리고 하남, 교산 신도시랑 비교해봐도 그쪽은 뭐 벌써 앵커 기업도 발표하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도 하고 뭐 이런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창릉은 이런 소식이 여태 들려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오히려 자족용지를 축소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다 뭐 이런 심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그 어떤 대책을 좀 문의를 했습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다. 창릉 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를 줄이는 것보다는 기존 택지 용적률을 뭐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추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주택을 늘리는 거를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자족용지만은 좀 줄이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고양시가 과연 창릉 신도시의 자족용지 물량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말에 GTX A 노선 중에 그 수서 동탄 구간이 가장 먼저 개통을 했잖아요. 이용객이 예측수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이유를 살펴보니까 GTX역으로 접근하는 그 연계교통 수단이 되게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가장 궁금한 거는 킨텍스역과 대곡역의 접근성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연계 교통수단이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는 그 대곡역과 킨텍스역의 연계 교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잖아도 이제 다양한 부서가 뭐 한 6개 부서가 같이 하더라고요. GTX-A 개통 TF팀이라는 걸 꾸렸어요. 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확대, 역 주변 주차장 확보, 역 진입로 확충 등을 뽑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TF팀에서 이런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게 다 실행이 된다면 좋은데 문제는 TF팀에서 방법은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곧바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하겠다라는 점이거든요.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대곡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10개, 킨텍스역 경유하는 노선은 9개, 버스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고양시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대곡역에는 65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는 12월 말 GTX 개통에 맞춰서 이 임시주차장 외에 대곡역 5번 출구 쪽에 226명 규모의 신규 환승주차장을 준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2개 차선에 불과한 이 대곡역 진입로 여기가 사정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자, 여기도 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 킨텍스역은 환승주차장 신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고양시 담당자는 현재 킨텍스 이런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요게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야 그거에 맞춰서 추후에 주차장이 이제 설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될지 사실은 좀 막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주차장 마련은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죠. 고양 행주문화제가 이번 주 주말 18일과 19일 이틀간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행주문화제는 단 이틀간 열리는 짧은 행사이긴 하지만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무척 높은 이런 재미있는 행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행주대첩의 투석전을 아주 게임 버전으로 이렇게 바꾼 그 박터트리기 대회. 자, 이거 선수들도 또 구경하는 관객들도 아주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해가 진 다음에는 이 한강의 수변을 무대로 물에서는 불꽃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드론이 장식을 하는 불꽃 드론 쇼도 좋은 볼거리입니다. 그 밖에 또 이제 다채로운 공연이나 뭐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먹거리 장터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마련되어 있겠죠. 친구들이나 가족 뭐 이렇게 함께 행주산성의 나들이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승용차 주차 사정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정역이랑 백성역에서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셔틀버스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행사 프로그램은 고양 행주문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행신동에 자리하고 있죠. 자인의료재단의 더 자인병원이 7일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사례는 고양시에서 더 자인병원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번 종합병원 승격으로 인해서 더 자인병원은 심뇌혈관센터 등 8개 전문센터 그리고 중환자실, 응급실, 영상의학센터 등을 보유한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더 자인병원 김병원 원장님이신데요.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게 된 만큼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더 초빙을 해서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인의료재단의 류윤경 이사장 역시 종합병원 승격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해서 주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